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인데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너무나 그냥 열정적이에요. 근데 보는 시각도 한쪽에 치우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양쪽 말을 들으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딱 보시면서, 어쨌든 오늘 보니까 저 싱싱한 마이크도 행배 사퇴하라고, 포르노 판사 행배 사퇴하라고 마이크까지 직접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포르노 여사님하고 콜라보 한번 하시고, 네, 한번 하시고, 저 일부러 자기가 사와왔다니까 마이크를.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네, 일본에서 오랜 동안 사시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걱정이 돼가지고, 네, 아무튼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상 개몽 이후에 제대로 일손이 안 잡혀가지고, 예, 그래서 아스팔트에 나오셔가지고, 자, 한 말씀 하시고, 네, 우리 포르노 여사님하고 이 마이크, 쌍마이크로 가지고 콜라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셔가지고, 네, 여기 딱 서셔가지고, 자, 유튜브들 계시니까, 네, 예, 말씀도 잘 하시니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0년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살 때 그 당시 김대중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아주 엄청나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일본 방송에. 근데 한국하고 완전 다른 방송이 나옵니다. 이 작자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나와요.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안 나오냐? 언론에서 이것을 방송을 했을 때 끌려가서 자살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2000년 초반부터 들었습니다. 네, 저는 K애국자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것을 알리려고 홍보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요. 저는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12월 중순에.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팀장으로 영입하려던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망언을 하는 바람에 저 새끼는 뭐지?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간첩 빨갱이 공산당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전라도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1000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일본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자,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친구가 그 주에 당장 강화문으로 뛰어나가서 본인 눈으로 다 봤습니다. 자기가 좌파에게 속아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나이는 40살 정도 된 청년이었는데요. 본인이 광화문에 나가 있는데도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죠? 탄핵 찬성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이가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과 예전에 왜 비싼 차를 보면 커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커튼이 열려 있었는데 일본에서 분명히 작다꾸리 친다고 알고 복화술 전문가를 데리고 갑니다. 저 작자들이 뭘 얘기하는지 이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김정일이 김대중한테 작은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아버지 완전히 가족이에요. 근데 김대중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 새끼가 대가리가 커서 그랬는지. 자, 그래서 야, 커튼을 닫아라, 누가 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김정일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그때 공작이 펼쳐집니다. 이런 얘기들은 미국을 통해서 모두 발표가 된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그때 일본에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이라는 그지 같은 작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간첩을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다 포장을 해서 이 사람의 인간적인 것을 띄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공산당들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자들은 100년을 계획을 세워놓는 인간들이에요. 약간 무식해가지고 방식이 조금 촌스러울 뿐이지 계획을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노무현이 간첩을 변호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주 무슨 뭐 인간적인 뭐 대통령 이딴 식으로 엄청 띄우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노무현이란 작자가 죽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저도 울었어요. 예, 그 김재동이라는 아주 그 못생긴 그 있잖아요. 걔도 나서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저 새끼는 잘 죽었는데 왜 저렇게 우나. 저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병신 진짜 네, 쪼다 새끼. 근데 일본의 교포들은 많은 교포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간 2세, 3세겠죠? 그런 사람들은 북한 학교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만들어준 학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조총련이라는 데 가입을 해서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똑똑하다! 그러면 걔는 스파이로 보내집니다. 자, 북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다 김일성 사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라고 하죠. 근데 거기를 가면은 똑똑한 놈들을 딱딱딱 골라요. 그래서 특수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아, 내가 이러다가 스파이로 끌려가겠다 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에도 굉장히 납치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메구미라는 사람들의 부모님이 계속 울면서 나와요. 일본이 해변이라서 배로 이제 걷어가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일본어를 가리키고 한국어를 가리키고 이런 짓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시민들이 솔직히 이런 정치 모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뭐 사랑합니다 해요. 예. 뭐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속 시끄러워 죽겠다 이러고 살았죠. 네, 우리는 살기 바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상황을 보니까 제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봤잖아요, 일본에서. 그게 막 분노가 막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9%가 넘어갔다. 난 이거를 바로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울면서 미친 사람 같이 울면서 어떻게선지 이걸 알려야 되니까 유튜브는 라이브가 안 되거든요. 구독자가 없으면 처음에. 그래서 이제 틱톡이라는 게 중국 거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뭐 김건희 닮았다. 뭐 그런 소리를 막 이렇게 욕을 해요. 나한테. 해서 어머 고맙다. 나한테 칭찬해주니? 뭐 이러면서 악플도 많이 달리고 제가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광화문에 뛰쳐나갔어요. 12월 중순에. 근데 그때 제가 막내 아들이 5살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왜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땐 2030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관저 앞에 25일에 개딸년들이 5,000명이 온다고 육갑지라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관저 앞에 가게 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랬더니 200명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입만 띄면 그렇게 거짓말인지. 근데 상황을 보니 아 이거는 토요일만 뭐 광화문 나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나왔어요. 밤마다 10시 반, 11시 반에 관저 앞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은 낮에 이제 활동하시고 가시고,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2030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아니, 솔직히 여자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와, 이러고 우리가 숨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없으면 우리 어떡하냐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2030이 나와서 너무 감동을 해서, 아, 우리나라 젊은 청년을 병신같이 만들어 놓은 게 저 민노총 그리고 북한 간첩들 그리고 가짜 뉴스 가짜 기사들이었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중국 공작 댓글 그리고 페미 단체 못생긴 여자애들의 모임이잖아요. 걔네들이 우리 한국의 위대한 남자애들을 병신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관저 앞에 갔을 때 새벽 2시에 와요. 울산에서 새벽 4시에 와요. 대전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너무 멋지다 남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어디서 자기 목숨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저 앞에 아니 무슨 아무 무기도 없어. 그냥 전투 뭐 신발을 신고 왔대. 그래서 내가 막 물어봤어. 너 어떻게 왔냐 어떻게 왔냐.
집에는 뭐라고 하고 하니 아 놀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왔어요. 못 나오죠. 걱정하실까봐. 네. 이렇게 하고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2030. 남자, 우리 청년분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고요. 네.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뭐 얼마나 잘합니까? 네. 우리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다고. 거기 정치판에 있는 것들 다 거짓말하고 입만 띄면 거짓말. 잘 때도 자나깨나 거짓말. 안 그래요? 어차피 눈 뜨면 지옥이에요, 그것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다고. 야, 형배야, 너 이제 뭐 쓰지도 않겠다, 야, 나이 먹어가지고. 야, 너무 그런 거 많이 보면 몸에 이상 온다고 하던데. 넌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네가 거의 판사질을 하고 있냐? 네 그 방망이로 네 자지를 때려 찍어라, 이 개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우리 여자들이 약하지만 우리 여자들이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산을 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게 자연분만이던 뭐 제왕절개던 저는 다 해봤어요. 근데 진짜 눈이 안 보여요. 이 사람 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문현배 너 문재인하고 가족이라며 뭐 고조부라며 이 쌍놈 새끼야. 야 문씨 집안에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야 너 때문에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체포하라. 문현배 체포하라. 야 네 자식 보기에 부끄럽진 않냐.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성범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괴상망측한 사고가 나는데요. 어떤 재판관이 그 당했던 것을 말로 다 묘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재판관에서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묘사하게 했는데 그 재판관 이름이 저 새끼입니다. 문영배. 에이, 나쁜 놈의 새끼. 가세요. 무섭죠. 네. 아니, 뭐, 집회 신고하고, 집회 신고하는데, 나라가 공산화되기 생기세요. 네. 집회 신고하고, 싸우지 마. 자, 집회 신고하고 하니까, 예. 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몰타를 시켜? 아, 참. 네.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자, 오 선생님, 일단 알았습니다. 자, 오 선생님 알았고요. 자, 몰상식하게 행동을 해도 우리는 같이 욕은 하지 말고, 네, 싸우지 말고.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애국 여사님이 할 말도 많으신데,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거 전투, 이거 앰프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예, 마무리 하시고, 우리 또, 뽀 여사님하고 콜라보 한번 하세요. 마무리 한번 하시고. 아니, 한번 마무리 봐주면, 예, 하다가 한 말씀. 네. 자, 미성년자 아이가 자기가 성폭행 당한 것을 가해자와 재판관 앞에서 다 서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자, 문영빈은 자기가 그 어떤 무슨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걸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자기 직장에서까지 참지 못하고 실사로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또라이 개새끼 미친놈입니다. 아, 그게 문제인데요. 비단 여러분, 자
자, 여러분, 비단 성추행의 문제는 여자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남자아이들도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좌파의 공작이며 적그리스도 세력의 공작이죠. 카톨릭이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끼게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 뺐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 정신 건강한 여자를 만나고 내 딸이 정신 건강한 남자를 만들고 우리는 부유한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거지 같은 벌레 같은 바퀴벌레 같은 저런 인간들보다 딱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누구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만 믿으시면 되시고요.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깁니다. 저는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미국이 수출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12월에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지는 싸움에 저는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발자국들이 반드시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탄핵 무효! 문영배 꺼져! 가짜 판사! 변태형배! 쪽팔린다! 세계망신! 윤석열 화이팅! 자,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하시고 연설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특히나 이 보니까 올바른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세계는 남자 여자만 있습니다. 물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 이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이 악마 집단들이 거대한 계획을 갖고 오래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우리 애국 여사님 유튜브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무슨 어떤 유튜브인지. K애국자 멸공 파이터라는 채널입니다. K애국자 멸공 파이터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도 방송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발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제가 펑펑 울면서 일본어로 얘기를 했었어요. 계엄 터지고 나서. 그래서 일본에서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일본의 사람들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 용기 있게 얘기해서 감옥에 갇힌 이 슬픈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댓글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미친 듯이 하셨구나.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너무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3월 1일에 일본에서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행진이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3월 1일에 행진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맞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아픔이 조금 있지만 만약에 중국에 먹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기절총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로 해서 일본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잠시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이 한국만 각성시킨 게 아니고 일본인들까지도 각성을 시켰네요. 자, 보세요. 부정선거가 우리나라 사실상 종주국 AOM이라고 전 세계 부정선거 수출하는 거 아시죠? 부정선거 척결하게 되면 전 세계 국민들까지 각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K애국 여사님 감사하고요. 앞으로 종종 시간 되시면 나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우리 옆에 보면은 우리 애국 여사님은 방송에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유동규 동지 나온 거 보고 또 우리가 시하는 거 보고 이거 아까 보셨죠? 이것까지 아까 오늘 인천에 갔는데 윤행배 집 앞에 가갖고 한번 이제 시를 하고 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욕도 보니까 찰지게 잘하시네. 찰지게.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운명처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같이 오신 거예요. 우리 방송을 다 보고 계셨대요.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문행배 한번 문행배 잡으러 가자.